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입니다.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압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늦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서두를 다 빼고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 방송인데 한 달이 굉장히 좀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별로 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밀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 없었고요. 시장이 허무하게 계속 좀 무너지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2월 마지막 날 3일 또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물론 있었기도 했지만 최근에 그 빅테크들의 어떤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 지난번에 제가 펀드 미국 쪽도 보면 M7의 비중이 많이 줄고 있다. S&P 전체 비중 가운데 M7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락세가 역시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있고 이 트럼프가 오락가락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언급이 이랬다 저랬다 실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도 불확실성을 이루었고요. 3월 4일부터 이루어지는 관세에 관련된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역시 오늘 시장에 작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36.1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일부 테마, 그러니까 요소수라든지 히토류, 농업과 시멘트, 레미콘 등 일부 테마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대부분 보면 히토류나 요소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테마주가 움직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은 관세 영향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엔비디아 포함 반도체 업종 낙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전일 4월 2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발언을 오류였다라고 정정 발언을 했습니다. 4월 2일에서 3월 4일로 바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한 달간의 협상 기간이 있을 거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도 있죠.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24만 2천 명으로 나와서 예상치 22만 5천 명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 금리 영향은 또 보합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되기도 했죠.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트럼프 say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본인이 전날 4월 2일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발언이 오류였다 정정하면서 4월 2일에서 3월 4일로 관세 부과 날짜를 다시 정정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날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가 개시된 거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4월 2일에는 별도의 전방위적 상호 관세 조치 시행도 예정이 됐다는 점에서 역시 어쨌든 관세 부과 관련된 우려가 시장에 엄습을 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투심 약화 때문에 엔비디아가 전일 마이너스 8.5% 급락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7.1%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6.1%로 업종 지수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자, 코스피도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연동을 했고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이어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이 오전 기준 현물을 5,100억, 선물을 8,000계약 이상 대규모 순매도했고요. 오후장에는 선물 매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원 이상 상승해서 1,460원대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업종 영향에 주요 반도체주의 낙폭이 확대됐고 세아 제강이 미국 유정관 가격 상승 지속 기대와 세아 윈드의 영국 공장 가동 기대감에 세아 제강이 특수하게 52주 신고가를 장중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관세 우려 재부각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외국인 매도세에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그래도 오늘은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쪽은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빠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투심 위축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클래시스 등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 위주의 약세,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비교적 제한되고 있는 엔터 미디어가 오늘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볼 수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장중 나왔고 플러스로 마무리됐고요.
뭐 SM이나 하이브 등도 뭐 잘 버텼지만 하락으로 좀 마무리되긴 했으나 하락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DOU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이런 컨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잘 견뎠고요. 일부 중국 소비주 관련주, 뭐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2라든지 급락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가에서 유입되면서 실리콘2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주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되는 종목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서명 전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일부 올라오기도 했고, 메타에 이어서 TSMC도 퓨리오사 AI 투자 검토 소식이 있다고 해서 창투사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지금 TSMC의 퓨리오사 AI 투자 검토 소식은 일부 외신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확인했던 일부 외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여러분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투자건은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 외신에서 나온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재차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2530포인트대로 80포인트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106.6대에 머물렀던 달러 인덱스가 107대 초반으로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로 1460원대로 반등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역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실망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고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이 역시 약세였습니다. 2차전지 쉽지 않습니다. 관세부가 현실화 시에 멕시코, 캐나다 등 공급망 차질 우려 유입이 됐고 LG 엔솔과 포스코 퓨추엠 등 뭐 2차전지 대부분 다 빠졌는데 특히 이제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는데 이게 약간 자진 철회냐 아니면 뭐 강제적인 통과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거냐 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날짜만 보면 통과가 안 돼서 일단 뭐 철회되는 것인데 자진 철회 쪽으로 뭐 발표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진 철회를 일단 뭐 하는 것으로 해서 철회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수급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매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BM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해됐고요. 최근 상승했던 테마들은 유연자산 해피와 차익실현 심리가 더해지면서 최근에 좋았던 섹터들이 좀 더 두드려 맞았던 하루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클로버 등의 로봇 테마주도 역시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금은 수급이 출회했던 그런 섹터로 보이는 것 같고요. 전력기기 업종도 좀 아쉽게 오늘도 좀 하락세를 차익실현 심리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조금 센티가 약간 부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이 다시 조금 더 오늘은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편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한화 기술 유치가 중요하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그래도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추가 공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보합 흐름을 나타냈고 장중 50주 신고가가 나왔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YG 엔터가. 그래서 YG 엔터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SM과 하이브, 뭐 JYP 등은 조금 빠졌지만 시장 대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종 상승 탑3는 부동산과 통신, 종이, 목재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업종 하락 바텀3는 전기가스와 기계장비, 운송, 창고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관세 영향이 재차 부각되고 주식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 초가 역시 어떻게 다음 주 3월 4일 날 관세 부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양회 등 중요 일정이 존재하는데 중국 양회가 또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뭐가 또 나와준다면
이와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뭐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국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어쨌든 경기를 살리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국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음 주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뭐 엔터미디어, 중국 소비주, 화장품 등과 같이 일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트럼프 관세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도식화했는데, 그래서 관세부가 기습 일정 변경하면서 트럼프 관세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한 4시 방향 정도의 위와 here 이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 여기서 좀 와 있다. 이렇게 관세 전쟁 공포에 따른 매도 물량 출회가 되고 그 다음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화 협상 관세 유예 논의가 아마 향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키움증권에서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관세 우려 완화와 협상 기대에 따른 증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관세 뉴스에 이제 무음, 뮤트 이제 거의 이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이클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관세 전쟁 공포에 따른 매도 물량 출회는 극단적인 부분은 좀 지났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뭐 전후로 초반 정도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매수 기회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는 지수까지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530, 2,500 이 정도 언저리라면 이제는 조금 슬슬 담아봐도 된다. 그리고 이 공포심리 지수가 이제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심리까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비중 확대가 될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뭐 이 정도 빠지면 다음 주 초에 살짝 한 번 더 흔들리면 일부 또 반대 매매 출회가 코스닥에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용 잔고가 꽤 최근에 좀 슬슬 올라왔습니다. 한 13일, 10일 이상 지금 지속적으로 신용 잔고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코스닥의 매물 부담이 역시 오늘 정도였으면 빠졌으면은 종목별로 일부 그렇죠. 신용에 대한 부담, 우리가 신용 담보 비율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왔을 것 같고, 종목별로 오늘도 약간의 신용 부담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고, 다음 주 초에 시장이 한 번 더 좀 흔들리면 코스닥 쪽은 특히 최근에 신용 잔고가 계속 많이 늘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약간의 신용 잔고 물량에 대한 시장 변동성 확대가 살짝 한번 나타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 기준에서는 2,5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세증권 자료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오른 빅스입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인데 지난주 15일 16 수준에서 20일 22까지 빠르게 올라왔고요. 20년 평균 상단이 22, 23인 걸 감안한다면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뭐 속단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다. 그래서 뭐 빅스가 왼쪽 이 차트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보입니다. 왼쪽에 이게 보시면 25년도고요. 이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실선 같은 경우는 20년간의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빅스가 22 이상 올라가면 뭐 고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21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올라온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조금 더 사볼 만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때는 뭐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약간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보는데요. 지금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실선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이죠. 추세가 조금 더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검은색 실선은 반도체 매매입니다. 외국인들의. 그래서 최근 수급 등이 업데이트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차익 거래,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이번 주 들면서 현선물 관련된 그리고 차익 순매도가 또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낙폭이 외국인들의 일어났던 포지션 현물 매도와 그리고 선물 그리고 비차익 차익 순매도가 약간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더 확대된 모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460원 정도까지 왔고 오늘이 특히 그런 포지션이 잡혔다 외국인들. 근데 이제 지금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에 관련된 투자를 보면 역시 하이닉스를 샀고 삼성전자는 1조 원 좀 넘게 좀 팔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약간의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를 매수 이런 쪽으로 포지션을 잡은 것 같고요. 국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또 많이 샀죠. 그런 것들 하면서 기관이 삼성전자는 받쳐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약간 의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다울투자증권의 퀀트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표의 제일 오른쪽 보세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 끝에 막대 그래프에 파란색 막대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파란색 막대가.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퀀트 연구원이 올려준 자료인데 패시브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됐다.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이어서 금일 패시브 외국인 수급에 추가 유입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제 퀀트 자료입니다. 전일보다 강도가 좀 줄어들어서 2일 연속 좌수 중과분에 대한 해당하는 향후 적정 외국인 유입액은 뭐 지금 현재 참고를 해본다면 패시브 자금이 한 1,700억, 뭐 정확하게는 1,703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크게 좋을 게 없는 환경에서 지금 패시브 자금이 국내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1,700억대 정도가 어제 오늘 자금 유입의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가지고 약간의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은 지금 시장을 조용하게 천천히 사고 있는 것도 모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당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는 자기도 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을 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이틀 연속 유입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는 게 약간 의아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게 확장시키면 아마 중국의 양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보고 일부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연구원이. 그래서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연속성이 문제이겠죠. 패시브 자금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잘 많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가 오늘 역시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문제라 말씀드렸죠?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 70% 초반 정도가 나왔죠. 근데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반, 뭐 75, 76, 뭐 75, 이 정도는 이제 나왔던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70%대 초반 정도. 근데 뭐 그 숫자 자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매출 총이익률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뭐 글로벌리 몇 개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총이익률이 어쨌든 조금 하향 조정됐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우려를 역시 나타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의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폭이 가장 작았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성장 둔화 우려가 이제 부각된다. 근데 항상 산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워낙 작게 시작해서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점점 이제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불어난 상태에서 그래도 성장률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인데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쨌든 뭐 주식시장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성장 둔화 우려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이야기가 됐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제 8%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 브로드컴도 7%대, 램 리서치도 6.3, 마이크론도 6%, AMD도 4.99, 퀄컴도 4.73%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뭐 오팡이 안 좋냐 뭐 말씀 주시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샘 알트만의 이야기입니다. GPT 4.5 is ready 이렇게 나오는 샘 알트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 가운데에서 노랗게 보이는 쪽을 좀 보시면은 GPU가 부족하다는 커멘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GPT 4.5는 대규모 모델로 높은 운영 비용을 수반한다. 최근 사용자 급증에 따라 GPU가 부족하다. 다음 주에 수만 개 GPU를 추가해서 플러스 요금제 대상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GPU 쇼티지로 연결되는 성장폭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한 GPU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엔비디아나 이쪽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의 물건을 쉽게 확보를 못하니까 ASIC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간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SNS인데,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엔비디아 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쪽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재 수요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도 AI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샘 알트만이 GPT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GPU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업황에 대한 부분들, 캐펙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한다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데 1분기 때는 뭐 디램이나 낸드가 약간 주춤을 하겠지만 역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낸드가 2분기 넘어 들어가면서 일단 3분기 넘어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으로 접어들고 상승폭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제품이 중국의 이구 안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고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고 시장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재고 관련된 리스타킹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리스타킹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뭐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반도체 섹터 관련된 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HBM도 좋은데 HBM에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되죠. ASIC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HBM 가운데에서도 뭐 실제 적용되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등등과 관련된 쪽, 그리고 소캠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키워드들. 그래서 소캠이 가면 기판 업종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호조 소식과 한한령 해제 수혜계담 속에 일부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일부 관련주는 화장품 관련주겠죠. 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과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KOSI, 코시라 부릅니까? 중소기업 동향 2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9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특히 1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은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8% 급증하면서 역대 4분기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 수출 확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긍정적인데요.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한령이 풀리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밝혔고요. 이에 중국 사업은 이제 할인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 리포트를 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미국의 중저가 화장품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브랜드사들의 높은 성장률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장품 성장률보다 뭐 우리 화장품의 북미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쨌든 국내 중저가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니치 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서 역시 매스, 대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필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기대해보는 시장 성장 여력은 훨씬 클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도 물론 좋았지만 북미 쪽이 좋아지고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의 성장도 상당히 이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쪽과 관련된 확장성을 여전히 화장품 섹터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녀공장, 토니모리 이런 종목도 상당히 강했죠. 마녀공장, 토니모리. 그리고 실리콘투도 오늘 워낙 급락한 상태라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3, 4%꽤 올라왔고요. 한국콜마나, 그 다음에 코스맥스, 삐아, 클리오. 한국콜마나 이런 쪽은 역시 이제 선크림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재고를 축적해야 될 시기이고요. 여름을 대비한 선크림 제품 관련된 재고 축적이 이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콜마 등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전형적으로 OEM사의 뭐 대표 주자인 코스맥스도 봐야 될 것 같고,
인디 브랜드 가운데서는 뭐 인디 브랜드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뭐 중소형사 중에 삐아 그리고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미국 쪽은 립 제품, 그죠? 예, 틴트나 뭐 립 제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뭐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새로운, 제품들을 또 발매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지금 전체 화장품의 YY 증가율입니다. 전체 증가율인데 국내 화장품의 미국향 수출입니다. 위에 보시면 약간 붉게 보이는 실선이 보이시죠? 여기는 북미 쪽의 화장품 매출이 YY 성장률인데 역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입니다. 북미 시장이 여전히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견조하게 북미 시장에 나오고 있다. 북미 시장의 마켓쉐어가 지금 한국 화장품이 한 2%대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언저리일 텐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중국 내 비중이 8%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2, 3%, 2%대 정도라면 아직까지 그 룸이 좀 남아있고 아마존과 같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10%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는 굉장히 잘했는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시장으로 이제는 확장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화장품에 대한 북미 시장의 성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베스트셀러, 미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 100개 제품 중에 한국산 뷰티 제품 표시인데요. 동그랗게 쳐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마스크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제품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100대 베스트셀러 가운데 상위권에 이렇게 한국 화장품의 랭킹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에서 상당히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왼쪽 아래 보세요. 한 7시 방향 정도. 예, 보시면은 이게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이분이 이제 에스파의 윈터죠, 윈터. 에스파의 윈터가 중국, 이제 마몽드 중국의 앰버서더로 발탁이 됐습니다. 한한령 해제 실행 여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분위기가 조금은 한한령 해제 쪽으로 가는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일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국적 가수로는 2020년도에 G드래곤이 차파이 모델로 발탁된 이후에 이번에 에스파의 윈터가 마몽드 중국의 앰버서더로 발탁됐다는 것이 이제 한 4, 5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2020년 5월 4일 날 G드래곤이 중국의 음료 광고 모델로 나왔죠. 사드 후에 첫 한국 연예인 모델로 G드래곤이 중국 유명 음료 브랜드의 차파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2020년 5월 13일에는 G드래곤에 이어서 블랙핑크 리사도 중국 브랜드 모델을 기용이 됐습니다. 태국인 멤버 리사가 중국 현지 브랜드인 유제품 브랜드 다우니 중국 현지 광고 모델에 발탁이 됐던 점이 있었고요. 2020년 10월 5일에는 블랙핑크 중국 펩시콜라 광고 출연에 네티즌들이 보이는 환호도 있었고 역시 일부 반감도 있었는데 중국 펩시콜라 광고에 완전체 블랙핑크가 당시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020년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4, 5년 만에 다시 한번 에스파의 윈터가 마몽드 중국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신호탄이 쓰인 거죠.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가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기대를 시장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약간 뭐 2분기 정도에 뭐 약진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주가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관세 부과 우려가 자동차 보험주에 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했고요.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 발효 예정으로 제한된 관세,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으로 한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3월 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다시 앞당기고 4월 2일이 아니라 3월 4일로 이야기 다시 언급이 되면서 당장 다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 사이에 갑자기 무슨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제대로 이제 뚫어 맞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시장을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이게 완전히 이제 좀 눌러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아마 트럼프의 아마 일부분의 그 실질적인 트럼프의 어떤 생을 좀 이렇게 영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아마 우리 그 마블 캡틴 그 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윈터 솔저로 분했던 그 배우가 세바스찬인가요? 스탠인가? 그 배우가 그 연기를 했어요. 그 트럼프 역할로.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성장했고 아주 젊은 사업가였던 유망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서 누가 그 트럼프를 도와줬고 어떻게 이제 트럼프 월드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일대기 뭐 완전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아마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뭐 브로드밴드라든지 SK 브로드밴드나 뭐 OTT 이런 데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런 걸 한번 보시면 트럼프의 성장 과정, 트럼프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성공의 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일 사이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영화도 트럼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전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자동차 주가가 관세 관련 이슈가 완화되지 않은 채 저점에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계획 대비 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이익 기여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대한 견고한 수요 전망을 지속하고 있고요. 펀더멘탈 대비 기업 가치가 낮은 건 자명한데 시장 투자자들은 내수 경기 둔화와 주요 시장 환경,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를 확인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싼 건 맞다. 근데 좀 뭔가를 확인하고 가고자 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관세 처음에 들어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자 조금 더 기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월 초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의 구체화를 전후로 주가는 변곡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4월 정도 상당히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오히려 이제 협업 사례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 따르면. 그래서 그 다음 표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 번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겁니다. 자, 위쪽 보시면은 CS2025에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아틀라스와 협업을 언급했기 때문에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위쪽에 현대차와 웨이모의 협업 사례입니다.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이고 이러한 협업 택시도 로보택시가 26년 정도에 상용화 될 것이다. 모셔널 관련해서 상업화 관련된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기업 협업 사례인데요. 2023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개발이라든지 아마존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중국 바이두와 커넥트카 MOU, 그리고 GM과 포괄적 협력, 그리고 일본 토요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등 웨이모와 자율주행차 개발 등등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글로벌 협업 사례가 아마 시너지를 이룰 것이다 보는 것 같고 오른쪽에 현대차 그룹의 이 관련된 플리오스라 부르나요? 플리오스 2호 이게 이제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개발 플랫폼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상당히 어떤 가치를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 부과 이슈 관련해서 약간의 자동차와 부품주가 빠지긴 했지만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 이 모멘텀은 이러한 것들, 협업과 관련된 여러 가치들을 놓고 현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한 4월 이후에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리포트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3%대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도 지속됐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소식에 2차 전지가
뭐 일부 종목은 급락을 했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자, 지난밤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가 지속됐고요. 엔비디아 급락 등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역시 주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하락세를 보였고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5% 급감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보여드렸죠. 1월달 기준 유럽 판매가 YY-45% 급감을 했습니다. 모델 Y의 물량 공급이 조금 제대로 안 됐다는 점도 일부 변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발, 약간 극우 성향적인 뭐 약간 뭐 히틀러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극우 성향적인 뭔가 적치 생활 성격이 엄청나게 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불매운동과 같은 이슈도 약간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럽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1월달 작년 동기 대비 45%나 급감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미국 정부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또 커지면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1월 5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여전히 대량의 펜타닐 등 중국산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 유입되고 있다 이러면서 역시 이제 관세를 매겨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중국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2일 상호 관세 날짜도 그대로 유효하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정책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멕시코나 캐나다 뭐 이런 쪽은 역시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관세가 제대로 매겨지면 완성차 업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데 GM 같은 경우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업체가 타격을 가장 높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역시 오늘 2차전지 하락폭을 더 키운 것은 이 이슈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유가증권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시를 나타낸 게 역시 수급적으로도 센티적으로도 그래서 2차전지 하락폭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장이 안 좋은 날인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고점에서 40%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 큰 손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이 선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하얀색 실선이 3배짜리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P이고요. 이 상품이 8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집중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P가 상품이 80% 이상 급락을 하고 있죠. 가운데 실선은 아마 이게 2배짜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선은 아마 테슬라 주가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투자자들이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해당 상품의 최대 보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P가 한국 투자자들이 최대 투자자다. 근데 이게 80% 급락했다. 보는 거죠. 2월 21일 기준 총 3,580억 원, 약 2억 4,500만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2배 레버리지 ETF도 70% 가까이 테슬라와 관련된 ETF가 폭락을 했고요. 한국 투자자들이 전체 자산의 43%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고위험 레버리지 ETP 주문을 일부 중단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 지금 해외 주식 대출을 좀 막았죠. 뭐냐면 워낙 버블 관련된 그리고 이제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일부 종목 그 종목이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주 큰 종목인데 관련된 주식 관련 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좀 미국장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서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경계를 하는 모습도 해외 증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이 그렇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주가 일단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도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10% 관세 부과 언급 소식 등의 히토리나 페라이트 등의 일부 관련된 테마군이 같이 움직였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 휴일입니다. 따뜻한 봄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관세 이슈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시고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I see you.